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M 카메라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ve been trying to move a mountain on my way to get to you. Skinny dipping in an ocean blue. It's an uphill kind of battle to make you see my point of view. Is it worth it? I ain't got a clue. Sometimes you shoot yourself in the foot not to go to Vietnam. Sometimes if it's too good to be true, it means you're getting scammed. Ooh, say it isn't true. Don't tell me I'm a fool. I fall for you. I've had my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예고편과 그리고 개인적인 광고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본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고편은 이번에 라이카 M 유저 인터뷰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필름 카메라를 매력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라이카 M 카메라의 매력을 또 저 못지않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빠르면 뭐 이번 주말 또 늦으면 다음 주에 올라갈 라이카 M 유저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광고는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라이카 M 워크샵을 시작합니다. 라이카 유저분들 중에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라이카 M이 너무 갖고 싶어서 또는 라이카 M이 어떤 형태로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잘 활용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거 정리하고 다시 다른 미러리스 브랜드 카메라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카 M 카메라의 입문편을 좀 제대로 한번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문편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라이카 M 디지털 카메라를 세팅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노출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사진이 어느 정도 내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런지 그 다음에 라이카 M 카메라의 어떤 렌즈를 활용해서 어떤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장례를 쭉 보여드리면서 내가 렌즈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렌즈 장례들을 보고 요 사진들이 내가 찍고 싶은 그런 취향이다 라고 하면 약간 참고해서 찍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카메라 강남점에서 제가 워크샵을 진행할 건데요. 대부분 실습과 이론 베이스로 했지만 이번에는 실습보다는 다양한 장르들을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세팅 방법을 직접 설명드리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오프라인 클래스룸에서 벌어지는 그런 강좌 위주인데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는 반도카메라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와 렌즈 조합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 강의룸에서 좀 다양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워크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편입니다. 본편은 라이카 M 카메라의 매력. 먼저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의 주력 세팅입니다. 라이카 MP에 필름을 6롤을 들고 가서 그 중에 이제 5롤을 찍고 몇 장 더 찍고 왔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 M의 매력은 뭐랄까요? 이제 다른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신기하게도 찍을 때도 즐겁긴 하지만 사진 결과물을 볼 때도 그냥 한 평균 정도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라이카 M 카메라는 찍을 때는 매우 즐겁고요. 찍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중에 A컷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의 행복의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느낌? 마치 행복의 허그를 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나 이제 필름 카메라를 주력으로 제가 MP를 사용하는데요. M6도 이제 동시에 찍을 때도 있고요. 주로 후면 LCD를 끄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A 모드로 찍곤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노출을 좀 통제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좀 통제하고 싶다, 움직임을 좀 모션 블러를 일부러 만들고 싶다고 하면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나 혹은 숨을 많이 참고 15분의 1초까지도 저는 숨을 참고 손떨방이 없더라도 이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찍거나 아니면은 좀 모션을 내가 빠르게 이렇게 패닝을 하더라도 좀 정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125분의 1초보다 더 빠르게 또는 125분의 1초로 설정을 하고 가능하면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편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리개를 개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세팅할 때는 라이카 M11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쓰더라도 일단 노출을 기본적으로 한 스탑 정도 언더를 해놓은 상태에서 ISO는 오토로 맞춰놓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제가 원하는 그런 설정으로 고정을 해놓고 찍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뭔가 통제를 하고 제가 희망하는 사진을 얻겠다라는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결과 정말 제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주쿠 지하철에서 지하철 역사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뭐랄까요? 저한테는 약간 빛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포착했던 그런 사진인데 이제 필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포트라 400에 감도를 넣었고 날이 흐린 날에 또 지하철 역사 안에 약간 자연광이 일부 들어오고 안의 역사는 또 굉장히 좀 나름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맞추고 이제 F2로 제가 아포 줌미콘을 썼기 때문에 F2가 최대 개방이죠. 그런 상황에서 노출이 언더로 날까 말까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1초까지도 내리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몸을 삼각대처럼 이용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순간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맞춘 다음에 촬영을 딱 하고 순식간에 이제 물러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냥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한테는 이런 형태의 스트릿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컴포지션을 완벽히 맞췄을 때는 더욱 그렇죠. 특히 이제 필름 원본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가로, 세로, 이제 위에 LED 디스플레이 부분이 가로, 세로가 잘 맞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표 찍는 부분, 그 부분에, 제 세로 부분이죠. 세로의 선도 잘 맞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후보정으로 약간의 그런 걸 이제 크롭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평 수직을 맞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필름의 원본을 스캔해서 테두리까지 제가 스캔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직 지금 원본을 받지 못해서 이 사진에 대한 테두리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수평 수직을 완벽히 맞추었을 때는 테두리까지 스캔했을 때 정말 하나의 완성된 걸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너무 그런 흥분되는 그런 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이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도 사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처음 만나기로 해서 먼저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저는 일찍 도착하는 것이 마음 편해서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일행을 기다리는데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뭔가 사진을 찍을 것이 있나 이러고 있다가 다른 일행과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즐거운 그런 모양, 그런 게 저는 상당히 그냥 살아가면서 소소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진이 그런 걸 약간 표현해주는, 전경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 지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뒤에 배경에서는 뭔가 이미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대화를 너 반갑다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이것도 제가 전경에 있는 사람과 배경에 있는 사람을 담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좀 이동했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고 이 정도라면 내가 50mm 화각에서 전경과 배경이 다 선명하게 나오겠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역사는 약간 좀 흐려지겠다. 이 LED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 찍었는데 제 생각대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럴 때 정말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필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디지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을 찍듯이 후면 LCD를 보지 않고 그런 조건들을 제가 고민해서 제가 찍고 싶은 주제, 그리고 찍고 싶은 주제에 또 부제에 이런 것들을 몇 개의 레이어로 포지션한 다음에 얘를 후보 정했을 때는 어떤 발색을 낼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건지를 상상을 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개봉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들어있다면 너무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라이카 M 카메라는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지금은 빨리 찍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그대로 찍고 나서 후면 LCD를 보지 않고 며칠 뒤에 집에 가서 사진을 열어보더라도 마치 그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사진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흥분되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라이카 M 카메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영상을 찍다가 생각보다 G 마스터 렌즈의 성능이 좋아서 소니로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로도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소니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하철 역사에서 또 시부야에서 스크램블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갔다가 오히려 스크램블보다 이렇게 갑자기 검도 그런 칼을 들고 정말 날카로운 눈매에 포스를 가득 품기는 걸음걸이도 거의 군인 같았어요. 그런 소녀가 지나가는데 잘못하다가 검도에 한 번 맞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순간 전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들고 있던 소니로 사진을 찍었는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카를 꺼낼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소니로 찍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니가 AF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최신 기능도 다 들어있고 또 제가 사용하는 A7R5나 또 이번 여행에 갖고 갔던 A7C2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뼈 스트럭처까지 인식을 해서 스티키하게 AF를 그 사람에 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사진을 찍고 나면은 소니로 찍은 사진이 더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F가 제가 희망하지 않는 곳에 맞았다든지 그래서 핀포인트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후면의 조이스틱으로 AF를 옮기다 보면 이미 희망하는 그런 순간이 지나갔다든지
아니면은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셔터 스피드와 아니면 조리개 링을 막 빨리 움직여서 제가 맞추는데 너무 익숙하지만 소니는 아직 벌써 1년 넘게 어느 정도 영상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사진 찍을 때마다 허둥지둥 하면서 AF에 의존하면 그냥 마음 편히 AF에 의존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동으로 찍을 때는 여전히 좀 뭔가 라이카보다는 빠르게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진을 찍는 즐거움은 아직까지는 저는 라이카가 월등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카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카메라로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블랙바디에 블랙 렌즈를 요새 즐겨 쓰는데요. 그 조합으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카메라를 들어서 측 찍고 이렇게 내리더라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인식을 하고도 무시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소니는 아무리 컴팩트한 A7C2를 들고 이렇게 찍어도 한 번은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뭔가 카메라를 의식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라이카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한테는 굉장히 큰 소위 영어로는 디스크리트하다고 하죠. 신중하게 찍을 수 있고 또 눈에 잘 띄지 않고 찍을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편리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라이카 광고를 보면 종종 라이카 포토그래퍼가 나와서 뭔가 감동적인 장면을 막 보여주면서 나는 라이카를 not just a tool, 그러니까 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sometimes I feel it like a companion, 그러니까 종종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source of inspiration, 그러니까 영감의 도구라고, 영감의 원천이라고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면 와닿지는 않겠죠. 이 유저 입장에서 직접 퍼스트핸드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라이카는 늘 들고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라이카 MP나 M11을 제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틈틈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끔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그다음 MP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셔터 어드밴스 레버를 막 이렇게 돌려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그런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소니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소니를 찍고 있는데요. 너무 훌륭한 툴이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광량이 좋을 때는 라이카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사진을 찍어줍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가 일할 때 사용하는 편리한 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또 다른 소니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또 소니가 그런 영감의 도구나 어떤 컴패니언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라이카 M의 즐거움은 그런 도구 이상의 제 신체 일부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은 늘 보고 싶고 접촉하고 싶은, 마치 스킨십하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라이카 M의 즐거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 라이카 M 유저 인터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찍은 리코 GR 유저 인터뷰, 이 두 가지 영상을 차례차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간 구도인데 네. 이제 리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찍었을 때 딱 나와가지고 이게 리코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